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진입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럴 줄 압니다. 저희 태진은 정치 유튜브가 아니고 경제 유튜브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까지 공약을 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공약과는 다르게 요즘 최근 들어서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를 안정화하겠다. 주거를 안정화하는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일기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더 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 재건축은 뭐 일산, 분당, 평촌, 중동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 도심을 더 개발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과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생애 최초 대출을 더 많이 한다거나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정비사업, 서울 도심주택, 청년 무주택자,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안 환수제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이런 것들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 생물 왕창 걷어들이겠다, 생물 왕창 깎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거 안정하겠다, 정비 사업을 많이 하겠다, 서울 도심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 청년 무주택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제들을 보편하겠다. 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급을 확대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무주택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뭐 차차 이야기를 하겠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규제하겠다, 다주택자가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실현 가능성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었다. 요 바뀐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는 문자로 이야기했는데 이걸 개념을 정리하면 부동산은 비싸다. 부동산은 비싸다. 그래서 막 정책을 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이라고 하겠지만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규제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만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그랬냐? 여기서 말하는 그 전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 그때는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왜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지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지금은 저금리 시대 플러스 유동성이 있죠.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많이 지금 내려야 되기도 하겠거니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추경을 통해서 이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정책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왜 정책의 실패가 있었냐면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요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이 폭등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과거를 발견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공급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으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겠다. 그게 서울 쪽에 대한 공급 확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남권, 한강 주변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 양극화 요거를 좀 수요를 줄여주기 위해서 강남권과 한강 주변은 굉장히 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을 활성화한다. 아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가구, 다세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민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합쳐서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강남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DSR, 그 원래금부채 상환 비율 해가지고 무작정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건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DSR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한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비강남권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제를 많이 풀거나 정책적으로 많이 차별을 많이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조금 올라가거나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거래세 같은 거는 조금 낮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정리를 하자면 공급을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책을 쓰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 재개발을 주로 하겠다, 그러한 정책을 쓰겠다 라는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략을 하면은 수익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심화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와 플러스 공급 확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이 부분이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 지역으로 재개발 투자 수요가 가능한 곳,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세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해결 방법은 아파트를 실거주 내지는 주임사라고 하는데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내가 주택을 많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빌라를 구입을 하는 요 재테크, 요 두 가지, 아파트는 실거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빌라를 사업하려는 제도, 요 제도를 통해서
서울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재개발 투자 수익에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론이 뭐냐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파트는 실거주, 재건축, 비강남권. 아까 말씀드린 강남 지역이라든가 한강 지역은 정책을 강화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강남권 같은 지역은 수혜단지, 비강남권의 수혜단지는 이렇게 좀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요 지역, 요 용적률 인센티브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아파트 말고 빌라 했을 때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주택 임대사업 요거를 통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수혜단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주택자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1주택자 중급지보다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 또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역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좀 더 수익을 많이 둘 수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임사, 주택임대 사업자 요거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을 시켜서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나라가 망했다, 흥하겠다, 가지각색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든지 간에 크게 변할 게 없다.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을 말한 대로 이룰지 아니면 공수표만 날리게 될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 되든 뭘 하든 좋은 나라, 잘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직표원이었습니다.